자, 후딱 끝내고 과제할 시간을 드릴게요. 오늘은 DT도 없고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 그치? 리모컨이 여기 있구나. 닮았지? 펴보시고. 아우. 그러게, 무슨 이름이 좋을까? 성지고 일장 뭐 이제 아니 진짜 쓰려고? 자, 오늘 3개 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고요. 진짜 쉬움. 그래서 후딱 끝내보고 해보자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직보 있잖아요. 직보를 월요일에 하는데 그날 내가 직보가 성지 2학년 밖에 없어요. 그래서 1시부터 10시까지 세미나실을 잡아놨고, 그게 내내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 사람이 너무 많아. 지금 그것도 고민 중이야. 그때 마지막 시험을 볼까 아니면 지문을 싹 한번 다시 볼까? 아무래도 그게 낫겠지? 시험 5번이나 보니까. 그러면 그걸 하고, 그러면 한 번에 해도 되겠구나. 1시에 할 수도 있고 5시에 할 수도 있는데, 그게 과학 하는 애들이 아마 1시에 못 올 거야. 그 과학 직보가 그날 있다고 해서 과학하는 애들이 아마 1시에 못 올 거니까. 근데 다 5시 하면 약간 좀 너무 좀 그렇지 않아? 빨리 하고 가는 게 낫지. 네, 좀 그래요. 한번 해야 돼요. 그러면 2번 하세요. 그치, 뭐 내가 2번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네. 그래요. 1시랑 5시 요 정도에 나눠서 하고, 실제로 직보는 아마 2시간도 안 걸릴 겁니다. 지문 다 보는데 2시간이면 충분하니까 각 1시, 5시에 2번 하고, 그 다음에 질문 있으면 남아서 하시고. 알겠지? 자, 일단 한번 해보자고. 32번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인내심 발휘하는 리더의 모험적인 특징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리더는 인내심을 발휘해야 된다가 글의 요지예요. 그치? 리더는 내가 필요 한자로 쓰면 니네 모를 거지. 한글로 써줄게. 그 펜을 들고, 네가 씨발 해리포터야. 그 펜을 들고 있다가 혼자 써지는 게 아니야, 이 사람아. 리더는 인내심 필요하다가 그래 요즘입니다. 아니, 내가 어제 8시 반에 잤거든. 근데 심지어 술도 안 먹었어. 8시 반이요? 2시 반인가 3시까지 PC방에 있다가 나와서 집에 와서 누워서 유튜브를 보는데 한 7시 반까지 유튜브를 보고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잠깐 밖에 나가가지고 바람 좀 쐬고 다시 자려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1시간 유튜브를 더 보고 8시 반에 잠들었어요. 그리고 11시 반에 일어나. 그리고 고데기하고 왔잖아. 하여튼 그게 아니고, 자, 리더, 아니야, 겠냐고. 자, 그 리더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가 그래 요즘입니다. 못 뿌렸네. 자, 일단 해보자고. 자, while leaders often face enormous pressure. 자, 리더들이 종종 굉장한 압박을 직면합니다. 뭐 할 압박이냐면 to make decisions quickly. 잘 알겠지만 높으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바쁘죠. 빠르게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자, 근데 premature decisions, 이거 섣부른 결정, premature, 섣부른, mature, 요게 뭔가 성숙한 요런 뜻이잖아. 삭은, 성숙한, 붙으면 섣부른, 반대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섣부른 결정들은 are the leading cause of decision failure. 자, 이것들이 바로 주된 원인이다. 잘못된 결정의 주된 원인이다. 그러니까 리더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떡밥을 던져 놓은 거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문제가 되더라. 자, this is probably because, 자, 이건 아마 왜 그러냐면 리더들이 respond to the superficial issues of a decision. 어떤 결정의 피상적인 문제에만 반응하기 때문이다. 이 2개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 이게 지금 섣부른 결정이라고 돼 있죠. 섣부른 결정이 결정의 피상적 문제에만 집중하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to a superficial issue of a decision. 뭐 하는 대신에 rather than taking the time. 시간을 들인 대신에 뭐 하려고 to explore the underlying issue. 그 기저에 깔려있는 더 근원적인 문제를 탐색하는 것보다 피상적인 당장 눈에
띄고 드러나는 부분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다시 말하지만 두 개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고 요 결론을 내기 위한 떡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성급하게 결정하면 문제가 되더라. 왜 문제가 되냐면 성급하게 결정하면 문제의 가장 이 뚜껑 부분에 그 뚜껑 부분의 표면에 있는 거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기저에 있는 정말 중요한 것들은 놓칠 수밖에 없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밥 칼슨이라는 분은 is a good example of a leader. 자, 좋은 예시다. 리더의 exercising patience, 인내심을 발휘하는 in the face of diverse issues. 다양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인내심 발휘하는 리더의 좋은 예이다. 자, 2001년 경제 침체기에 요거 회사 이름입니다. 요 회사는 faced, 직면했다 30% 감소를 수익에. 그냥 그래요. 그렇다 치고 그냥 보면 되고. 자, some members of the senior leader team. 여기 보면 시니어 리더 팀이 이제 뭔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회장이나 사장이 독단적으로 뭔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사회라든지 내지는 뭐 경영지원실 이런 식으로 자문기구들이 존재하기 마련이거든. 그 경영지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높으신 분들. 자, 이 높으신 분들 중 일부는 some members. 자, 이 양반들 중 일부는 뭘 선호했냐면 favorite layoff, 해고를 선호했고요. 나머지 일부는 favorite salary reduction, 임금 삭감을 선호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30%나 매출이 떨어졌다는 건 회사가 지금 위기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전처럼 고연봉을 지급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로는 일부를 그냥 잘라버리면 돼. 그럼 이제 비용 감소가 되니까 문제가 없겠지. 두 번째 방법은 자르긴 좀 뭐하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월급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회사 정상 운영이 되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지금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So, while it would have been easy to push for a decision. 저 6번 문장에다 별표 하나 달아두시고요. 요거 서술형 나올 수 있는 문장이고 과거 완료 가정법이에요. 과거 완료 가정법. 또 해보자. would have pp라는 말이 있는데 저거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을 하는 거거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회장이잖아. 사장이잖아. 사장으로서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가 결정해서 결정 내려버리면 돼요. 임금 삭감이랑 해고 중에 하나 골라야 되잖아. 내가 사장이면 둘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 해버리면 되는 거야. 또는 내가 책임을 분산시키고 싶으면 이사회 소집해가지고 찬반 투표하면 돼요. 해고가 낫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임금 삭감이 낫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해가지고 투표해서 많은 쪽으로 기울이면 내가 부담도 덜 수 있잖아. 이게 쉬운 해결책이라고. 그게 이 얘기입니다. Would have been easy. 쉬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이라는 겁니다. 자, would have been 부분이 동사고요. 이게 과거 사실 반대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요 가주어지, 가주어. 진주어 1번. To push for a decision. 그냥 결정 밀어붙이는 거고요. 2번. To call for a vote. 여기 to 이렇게 생략되어 있죠, 지금? 요게 진주어 2번입니다. 그냥 결정 내려버리거나 또는 call for a vote. 투표를 요청하는 것이 쉬웠을 거다. 뭐 하기 위해? In order to ease the tension of the economic pressures. 경제 압박의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서 그냥 투표 요청하거나 지가 알아서 결정해서 밀어붙이는 것이 쉬웠겠지만, 그렇지만 CEO로서 이 사람은 helped the team work together. 함께 일하도록 도왔고요, 목적보. 그 다음에 examine all the issues. 모든 이슈를 검토하도록 도왔다. 저 두 개가 지금 helped에 걸려있는 목적격 보어지. help A, 원형 부정사. 각각의 자리에 to 부정사 들어가도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뻔하게 아는 내용이죠. 자,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냥 결정하거나 간단하게 투표하는 게 쉬웠겠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모두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슈를 검토하도록 도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결론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주변에 그 높으신 분들, 회사 고문, 뭐 사장, 부사장들 있지? 이 사람들을 설득시켰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어차피 똑같은 결론이 나왔을 거예요. 그냥 지가 밀어붙이거나 아니면 투표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로밖에 결론은 안 나오기 때문에 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얘기를 하고 인내심을 가진다고 해서 뭐 다른 결론이 나오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다른 구성원들을 설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지? 절차적 정당성. 절차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도록 인내심을 발휘했다. 자, 그 다음에 the team finally agreed on salary reduction. 자, 궁극적으로 이 사람 어디에 동의했냐면 salary reduction, 임금 감소에 동의를 했습니다. knowing that, 요거 분사구문이죠. knowing이고 의미상조는 the team입니다. 생략도 있는 거야. the team knowing that 이하를 알면서 동시동작 관계. 요 대세 목적어 여기 있습니다. 요게 명사절이야. They had thoroughly examined. 자, 그들이 신중하게 검토했다는 걸 알면서 뭐를? Implications of both possible decisions. 두 가능한 결정 모두의 영향을 철저하게 검토했다는 걸 알면서 팀은 궁극적으로 여기에 동의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거 그냥 애초부터 임금 감소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밀어붙였다면 달라졌을까요, 뭐가? 이 사람 애초에 그냥 이거 지가 결정해서 밀어붙일 수도 있었잖아. 사장이니까. 할 수 있었지? 또는 투표해가지고 이쪽으로 결론이 나오면 그냥 네 그렇게 합시다라고 밀어붙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충분히 모든 구성원들을 설득했다는 게 어떤 차이를 가져왔을까? 구성원들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기 쉬웠겠죠. 수용할 수 있게 됐겠지. 그냥 A 안 할래요, B 안 할래요 라고 투표했으면 반대쪽 투표한 사람들은 그냥 내 의견이랑 무관하게 결론이 나버리는 거야. 내 의견이랑 무관하게 월급이 깎이는 거라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이 사람이 충분한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 구성원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한 덕분에 모두가 동의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동의하지 못한 사람이 반드시 있거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agreed on이 그런 의미에서 쓰인 거예요. 모두가 동의했다.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동의했다는 말이고, 그 말은 이렇게 갔으면, 즉 쉬운 길로 갔으면 모두가 동의하지 못했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쉽지? 질문 있나? 다음 걸로 갑시다. 요거는 그 자기 불구하라는 말을 아마 모를 텐데, 그치, 모르겠지, 당연히. 이게 약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나오는 예시인데요. 내가 수학 시험을 보기 위해 엄청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적절한 시간에 잠도 자고 컨디션 관리도 했어. 근데 시험을 봤는데 7등급이 나왔어. 어떨 것 같아요? 억울할까? 약간 자존심에 상처가 나지 않겠어요? 나 나름 열심히 했는데, 그게 같은 말이지, 사실. 나 나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이건 자존심에 엄청난 스크래치가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애초에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애초부터 공부를 안 해서 7등급이 나오면, 나는 원래 잘하는 놈인데, 이번 시험에만 공부를 안 했어. 합리화가 되겠지? 그게 셀프 핸디캐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나 여러 번 해본 짓인데, 대학교 다닐 때. 어차피 이 과목은 내가 공부해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 굳이 시간 투자도 안 하고, 괜히 공부했다가 성적 안 나오면 좀 기분이 묘하잖아. 그냥 깔끔하게 던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자, 네가 자기 불구화를 할 때 you're engaging in a behavior. 자, 너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 자, 어떤 행동이냐면 that you know will harm your chances of succeeding. 일단 이렇게 관계사절 묶어주시고요. 이거 주관된 것 같아, 목관된 것 같아, that? 이렇게 묶어버리고 이거 주관대입니다. 이렇게 주격관계대명사로 쓰인 거예요. 네가 알기에 너의 성공 가능성을 저하시킬 행동을 하고 있는 거다. 네가 자기 불구화라는 걸 하면 이런 얘기예요. 의도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네가 그 시험을 잘 볼 가능성을 네가 아는 채로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거잖아. 그런 얘기야. 그렇지? 이런 걸 관계대명사 삽입절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거 보면 You know that. 자, 너는 대디하를 알아. You won't do as well on the test if you go out the night before, but you do it anyway. 자, 요 뒷부분에다가 별표를 한 2개 정도 쳐두시고요. 요게 약간 비문이에요. 여기 무슨 문제가 있냐면 as well이니까 저거 원급 비교잖아. 그럼 반대쪽 as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지. as 원급 비교 어떻게 해석해요? 만큼 형용사 부사하다 이렇게 해석하잖아. 가장 간단한 예시가 뭐 이제 뭐가 좋을까?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봐. 이거 나랑 이 할아버지가 같다는 거지. 어떤 관점에서? 부유하다는 관점에서 양자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다음 이걸 이제 배수를 집어넣으면 I 뭐 have 뭐 twice as much hair. 이건 하지 말자 이거. 이거는 심으셨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치? 하여튼. 자, 저렇게 배수 표현을 이용해서 원급 비교를 배수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저 할아버지보다 머리가 3배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 내가 안 썼다, 아무것도. 안 썼어? 아니, 사실이잖아. 뭐 사실인데 어떡해. 난 빼곡하다고. 이 친구보다 적으신 거, 계속, 일단 가보자고. 그래. 그래서 이제 원급 비교는요, 이런 헛소리 하려는 게 아니었고, 원급 비교의 핵심은 이 2개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급 비교에서 어법성 판단을 하기 위해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항상. 이 as를 지우고, 이 뒷부분에 있는 걸 싹 지웠을 때 얘가 한 문장으로 붙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 전제는 얘가 존재한다는 거 아니겠어? 존재하지도 않는 걸 지울 수는 없잖아요. You won't do as well. 자, 너는 뭐만큼 잘하지 못할 거야, 시험에서. 만약 네가 go out the night before, 전날 밤에 놀러 나간다면 뭐보다? 이 뒷부분에 생략된 게 뭔 것 같아요? 네가 안 나갔을 때보다 라는 말이겠지. 여기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냐면 지금 You won't do as well on the test. 너는 시험을 잘 보지 못할 거야. 네가 전날 밤에 나간다면 뭐보다? As you 대동사로 쓸게요. You would if you don't. 이 문장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요게 뒤에 붙어야 as 원급 비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 분석지에도 없으니까 이건 써놔야 된다. 요게 요 사이에 들어갈 거예요, 원래. 여기. 왜냐면 요 but가 저 앞에 있는 you know랑 저 다음에 있는 you do it anyway 이제 저 사이에 등위 접속사기 때문에 요 앞에 들어가야 돼, 얘가. 요 자리에 들어가, 이게. 지금 저 전체예요. 요 전체가 이만큼이 여기 들어가요. 아니라 이게 전체예요. 이게 대동사잖아, 대동사. If you don't go out the night before 이게 생략돼 있는 거고, 요 would는 would do well on the test라는 말이 지금 대동사로 생략돼 있는 거죠. 어차피 이거 쓰라고는 안 할 거기 때문에
원급 비교가 뭔지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랑 비슷하게 해석을 해보면 너는 네가 전날 밤에 놀러 나가면 시험을 잘 못 볼 거야. 뭐보다? 네가 그렇지 않았을 때 시험을 볼 것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시험인데 지금 밤 11시다. 뭐 해야 돼? 자든지 마지막까지 한 글자라도 암기를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수학 시험인데 삼각함수 응용 공부하겠다고 해서 당구장 가가지고 당구 치고 있으면 돼, 안 돼? 그 다 형이 해봤으니까 하는 말이야, 그게. 안 된다고. 이게 공부가 안 되더라고, 그때. 아니, 그게, 나 한번 얘기했던 거야.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있으면 안 되는데. 기말고사 전날이었어요. 그, 미시경제학 2였나? 하여튼 되게 어려운 과목이었거든. 기말 전날이었다. 일단 책을 샀어. 기말 전날인 책을 샀어. 그때가 책이 없었던 거야, 나는. 어쨌든 책을 샀다. 그래가지고, 오후 5시인데, 다음날 시험이 오전 9시예요. 난 친구랑 같이 공부하고 있었거든.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거든, 친구랑. 근데 배가 고픈 거야. 왕십면 내려갔지. 또 삼겹살 먹고 싶어. 삼겹살 먹는데, 우리가 이제 삼겹살을 그냥 먹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한 거. 우리 진짜 무조건 공부해야 되니까, 딱 소주 한 병만 먹고, 딱 한 병만 먹고, 올라가서 공부를 하자. 먹었어. 시간을 보니까 10시네? 소주 이만큼 쌓여. 거의 만취야, 이미.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지. 야, 지금 우리 어차피 못 올라가니까 동방 가서 잠깐 자다가, 진짜 잠깐만 자다가 술만 깨고 바로 공부를 하자. 그때 시험 범위가 14단원인가 이랬어요. 일주일에 한 단원씩 나가는 교수라서 심지어 이 양반 중간도 없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14단원인데 일단 내가 아는 건 1에서 2단원 정도 알고 있었고 3부터 이제 모르는 단원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계획하기로는 그때 한 10시쯤 됐으니까 딱 12시까지만 동방에서 자고 빡세게 9시간 공부하면 야 그래도 우리가 머리가 없는 사람이 아닌데 1시간에 한 단원을 못하겠냐. 못하지. 자, 어쨌든 그렇게 됐어. 12시가 됐는데 일어났겠냐고. 당연히 못 일어났지. 눈 뜨니까 4시이래. 그래서 이때 이제 위기감이 닥쳐오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짓 해봤을 거야. 이러면 이 중에 나올 것만 공부하잖아. 그지? 이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7단원 그때 중요하다 했던 것 같아. 근데 사실 교수 그런 말 한 적 없어. 자, 그냥 뭐 11단원 중요한 것 같아. 뽑아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스벅에 내려갔어요. 1층에 왕십이 내려가면 스벅이 있단 말이야. 동방 내려가면. 가지고 책을 폈는데 글이 안 읽혀. 글도 안 읽히고 머리도 아프고. 그래도 달달한 거 먹으면 이제 술 깨니까 달달한 거 먹으면서 좀 그리고 공부라는 걸 좀 해보자 얘기를 하다가 내가 단원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중에 한 단원이 완전 빡센 수학 단원이었어. 되게 수학을 잘해야 풀 수 있는 그 단원이었거든. 내가 수학이 좀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공부를 하다가 삼각함수 파트가 나왔는데 도저히 못하겠는 거야 이거를. 친구랑 살짝 보다가 야 어차피 이거 지금 해도 F 못 벗어날 것 같은데 삼각함수 응용학습이나 하러 가자. 당구나 치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때 6시인가에 가가지고 당구를 치다가 당구장 소파에 자고 눈 뜨니까 오후였어. 그래서 그냥 시험을 못 갔어요. 아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시험 못 갔어. 일어나니까 오후 2시에 이렇더라고. 어쩐지 왜 그런 거 있잖아. 뭔가 딱 눈 떴는데 뭔가 상쾌해. 뭐 잘못된 거야, 그럼, 그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초수강은 조졌고, 당연히 F고, 재수강을 했는데, 재수강 때는 그래도 공부를 좀 했어요. 했는데도 F가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3수강을 해서 D 플러스로 맞추고, 내가 이것 때문에 졸업을 못 할 뻔했어, 이 과목 때문에. 필수였거든. 이때가 그때예요. 내가 교수님한테 편지 쓴 날. 이거 내가 얘기 안 해줬나? 내가 진짜 장문의 편지를 썼거든. 답안지에다가 교수님의 지혜는 태평양과 같이 깊고 하늘과 같이 높으나 이 소인의 미천한 머리가 차마 교수님의 이 학문적 성과에 누가 될까봐 붓을 들지 못하였습니다. 뭐 이지랄하면서 장문의 편지를 썼는데 그냥 얄짤없이 F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머리가 다 빠지지. 하여튼 그분 대머리였거든. 무슨 얘기가 없었지? 영상 찍고 있구나. 우리 어디까지 했니? 1번. 그치? 그치. 그래서 이거예요. 네가 그렇지 않았을 때, 네가 밖에 안 놀러 갔을 때 봤을 것보다 훨씬 못 볼 거라는 걸 알면서 그럼에도 but you do it anyway. 어쨌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셀프 핸디캐핑은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예요. 이거는 내가 이대로 하면 열심히 해도 성과가 안 날 것 같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미리 회피를 해버리는 거야.
Why would anyone intentionally harm their chances of success? 자, 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해칠 것이냐, 그들의 성공 가능성을. 근데 위에 나와 있죠? 성공 가능성을 해치는 게 셀프 핸디캐핑이라며. 이렇게 돼 있잖아. 셀프 핸디캐핑을 할 때 너는 어떤 행동을 하는 거야? 네가 알고서 너의 성공 가능성을 해치는 행동을 하는 거야가 얘랑 같은 말이지. 그치? Intentionally harm their chances of success가 behavior that you know will harm your chances of success랑 완전히 같은 말이죠, 이거는. 되게 같은 말입니다. 즉, 이번 문장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셀프 핸디캐핑을 하는가? 이게 셀프 핸디캡이라고. 이거 왜 하는가? 왜 이런 짓을 할까? 이미 스포했죠? 자존심에 상처 날까 봐 무서워서 한다고. 자, well, here's the possible answer. 자, 여기 답이 있습니다. Say that you study hard. You do study hard. 저거 동사 강조 표현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하다고 얘기해보자. You go to bed at a decent time. 적절한 시간에 자러 가고요. 그 다음에 8시간 자요. 그리고 나서 시험을 보는데 you don't do well. 잘 못해. C받아. 너 자신에 대해 뭐라고 결론 지을 수 있어? 여기 뭐 필기할 거 없지, 그냥? 쭉 읽으면 돼. 이거 한국어로만 읽어도 돼, 이거는. 뭐라고 결론 내려? 나는 수학을 못하는구나. 개빡 대가리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아니, 열심히 공부했다며. 8시간이나 잤다며. 컨디션 문제도 아니야. 열심히 시험 봤는데 C 나왔어. 약간 내 얘기인데. 자,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이제 우린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내가 이제 장난처럼 여기 와가지고 애들 앞에서 나 수학 못했어. 안돼. 5등급은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못한 건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 나 정도면 엄청 못한 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이하게 수업을 들어갔는데, 자, 문제는 거기는 다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었다는 거지. 그치? 그게 항상 문제가 되지. 그래서 어쨌든 C를 받았어. 그럼 뭐라고 결론 내려요? 나는 수학을 못하는 개 버러지다. 라는 결론을 내린단 말이야. Probably that you're just not good at math. 나는 수학에 소질이 없어라고 결론을 내릴 거다. 그다음 얘가 비문이잖아요. 저게 이게 왜 비문이냐면 얘에 대한 답을 간결하게 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 문장 잘 읽어봐라. 당신은 자신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당신은 자신에 대해 이러이러한 결론을 내릴 것이다. 에서 중요한 부분만 딱 빼놓은 거예요. 생략된 게 이거 안 썼대. You would probably conclude. 이 부분이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너는 아마도 결론 내릴 것이다. 뭐라고? 네가 수학 못한다고. 이거 안 써도 된다, 이거. 당연한 얘기잖아, 해석하면. 그치? 네가 그냥 수학 못할 거라고 생각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콤마 which is a pretty hard blow on your self-esteem. 너의 자존감에 엄청난 타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콤마 which는 아마 지금 맥락적으로 봤을 때 앞문장 전체를 받는 거겠지. 네가 수학을 잘 못한다는 사실이 너의 자존감에 대해서 엄청난 타격인 거잖아. 이제 내가 그렇게까지 공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름 열심히 했는데 막 22점 나왔어. 이거예요. 콤마 위치. But if you self-handicap. 자, 그러나 네가 자기불구화를 한다면 You will never be in this position. 자, 너는 절대로 이 위치에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위치가 뭐예요? 자존감 박살나는 거. 이거예요. 자, 왜냐면 You are creating a reason. 너는 이유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야. 뭐에 대한? 너의 실패에 대한. 이 이유가 정당성 이런 거보다는 약간 면책사유. 스스로에게 면책사유를 부여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 친구 예시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시험 성적이 안 나올까 봐 두려웠던 거잖아. 그렇지? 열심히 했는데 안 나오면 내 자존감이 박살이 나니까 뭔가 다른 길을 갔다는 거잖아. 그 다른 길이 뭐야? 공부 안 한 거야, 아예. 아예 안 해놓고 나 원래 그렇게 못하지 않는데 이번 시험은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면책을 부여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셀프 핸디캐핑입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다음 문장 보면 You were bound to get a C. You can tell yourself because you went out till 1 a.m. 해석은 간단하게 되실 건데 요거 문장이 좀 특이하거든. 주어가 여기 있습니다. You can tell yourself가 간접 목적어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직접 목적어예요.
이것도 분석지에 표시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록하셔야 됩니다. You can tell yourself. 너는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 네가 C를 받을 운명이었다고. be bound to 부정사는 뭐뭐 할 운명이다. 1학년 때 우리 그 모의고사 지문하면서 be doomed to 부정사라는 표현 맞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너는 C를 받을 운명이었다고 누구에게 말해? 너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 yourself 제기대명사 잘 봐야겠지. 문장의 주어랑 목적은 동일인이니까 제기대명사 들어간 겁니다. 자, 왜냐면 because you went out till 1 a.m. 1시까지 술 처먹었으니까 못 보겠지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수학을 못해서가 아니고 어제 친구가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길래 또 우정의 이 강호의 도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 친구랑 술 한잔 하느라 이번 시험을 깔끔하게 포기한 것 뿐이지 다음에 하면 A 쌉 가능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 C는 의미하지 않는다. 대니하를. 네가 수학 못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 그 C는 요거 대치예요. 그 C는 단순히 의미한다. You like the party. 술 먹기 좋아한다는 걸 의미한다. 이제 자기 불구화를 통해서 실패에 대한 그 부담감을 사전에 완화시켜 버린 거지. 사전에 부담감을 없애버린 거지. 그런 얘기입니다. 자, self-handicapping seems like a paradox. 자, 자기 불구화는 뭐처럼 보여요? 역설처럼 보입니다. 자, 왜냐하면 people are deliberately harming.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성공 가능성을. 이거 첫 번째, 두 번째에 있었던 문장이랑 똑같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왜 성공 가능성을 해? 공부 안 하면 시험을 잘 볼 리가 없잖아. 그렇지? 의도적으로 시험을 못 보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공부했는데 못 보면 아프니까. 괜찮지? 세 번째 거 가보자고. 공부했는데 못 보면 아프긴 해. 아프긴 하더라고. 자, 요거는 이거 그 겨울에 B반에 있었던 친구들은 지문 본 적 있거든? 이거 그 도급 계약, 하청 계약 얘기예요. 기억나나? 없구나. 나 방학 때 수학했잖아, 당신들은. 나머진 없었구나. B반 애들이 없구나, 여기. 이게 그거야. 삼성이 아파트 짓는 거 알아요, 혹시?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있잖아. 거기서 레미안 아파트랑 그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같은 아파트를 짓는단 말이야. 그치?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아파트를 짓습니다. 아파트에 들어가는 모든 기자재나 설비들을 얘네가 다 만들까요? 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누가 만들 것 같아요? 현대가 만들겠지. 현대 엘리베이터가 만들겠지. 그 다음에 주방용품, 뭐 세면대, 변기 이런 거 누가 만들 것 같아? 다 작은 회사들이 거기서 하청 계약을 받아서 만드는 거 아니겠어? 그치? 삼성물산이 레미안 아파트를 최종적으로 시공하는 건 맞지만 얘네가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죠? 무슨 얘기인지. 자, 삼성물산이 하청을 준다. 뭐 현대도 줄 거고요. 일룸 이런 회사 있지, 인테리어 회사. 자, 이런 데 줄 거고, 뭐 하여튼 등등등등 회사가 이렇게 있을 거야. 뭐 ABC 이런 회사가 있을 거란 말이야. 얘네들한테 이렇게 하청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생각을 해보자. 요거 하청 주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무조건 좋기만 할까? 좋은 거는 뭐겠어? 비용 절감이겠지. 만약에 삼성물산의 엘리베이터, 뭐 가전제품, 하여튼 하다못해 소화기, 소방설비 이런 것까지 다 직접 만들어야 된다면 삼성물산이 지금 규모의 50배는 돼야 될 겁니다. 그 정도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오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하청 주는 거는 이익이 되는 행위입니다. 그럼 반대로 문제되는 건 뭘까? 하청 주면. 응? 삼성물산이라는 대기업이 하는 것처럼, 현대 엘리베이터는 얘도 대기업이니까 잘 하겠지만, 요거 막 소방설비 만드는 조그만 회사 있잖아. 그 직원 4명짜리 회사 이런 데도 있을 수 있잖아. 거기가 삼성물산만큼 제품의 퀄리티 컨트롤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못 할 수 있단 말이야. 낮기 늦을 수도 있지?
퀄리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이런 위험을 궁극적으로 누가 부담해요? 삼성물산이 부담하게 되는 거야. 이게 하청의 문제입니다. 요거 이해되나? 이 글의 요지는 하청은 좋다. 하지만 문제도 있다. 예요. 요거 써보자. 자, 하청은 그러니까 하청의 장점 및 문제점이 이 글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하청의 장점은 당연히 비용 절감이고 문제점은 그 하청 회사들을 제대로 컨트롤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라는 얘기야. 자, 글은 내용은 쉬운데 이 3번 문장이나 6번 문장이 조금 폭력적으로 생긴 게, 그치? 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맞지 않도록 잘 회피를 해보자고. 자, risk often arises from uncertainty. 이제 위험은 종종 발생한다. 어디로부터? 불확실성으로부터. 어디에 대한? How to approach a problem or situation. 어떻게 특정한 문제나 상황을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발생한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삼성물산이 소화기 만드는 법 모르잖아. 여기서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위험이라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arises라는 단어 잘 받으세요. 요거 한번 보여준 적 있긴 한데 한번 다시 보여줄게. raise랑 rise랑 arise가 비슷한 의미인데 조금씩 다르죠? raise는 혼자 어떤 특징이 있지? 타동사지. 얘는 타동사. 얘는 raise는 내가 손을 들다. 이 을이 필요한 거잖아. 얘는 타동사다.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rise랑 arise는 둘 다 자동사인데요. rise는 어떤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 쓰는 거고 arise는 추상적 현상에 대해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해가 뜨다는 rise야. 문명이 발생하다, 문제가 발생하다는 arise예요. 요거 이해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얘는 타동사, 얘는 자동사인데 주어가 물리적이어야 되고 arise도 자동사인데 이 친구는 주어가 추상적이어야 된다. 이거 의미가 다르니까 잘 구분해 두셔야 돼요. rise랑 arise는 진짜 헷갈릴 수 있다. 이거는 둘 다 자동사이기 때문에. raise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저거는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저거는 잘 구분하시고, 이 두 개는 수능에서는 아직까지 물어본 적 없는데 사관학교 같은 데서 물어본 적이 있거든. 그럼 그건 조만간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요거 자, arise를 쓴 이유는 위험이잖아. 위험. 이거 뭔가 물리적인 현상은 아니죠. 추상적 현상이기 때문에 risk arises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위험은 불확실성으로부터 발생한다. 상황이나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One way to avoid such risk. 자, 하나의 방법은, 그런 위험을 회피하는 하나의 방법은 is to 부정사 명사적 용법이죠. To contract with a party. 당사자와 계약하는 것이다. 어떤 당사자? Who is experienced. 경험이 있고 알고 있는 how to do it. 그걸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쉬운 예시로 들어보면 소화전 얘기했잖아 아까. 삼성물산이 소화전 만드는 방법을 모르죠? 아마 모를 거야. 직접 안 만드니까. 거기서 위험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누구랑 계약을 하는 거야? 소방업체랑 계약을 하는 겁니다. 소화전이랑 소화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들이 있겠지? 걔네랑 계약을 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즉, 하청 주고 외주 주는 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 소방설비업체야. 소방설비업체. 경험이 있고 아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는지, 즉 소화전 어떻게 만드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는 소방업체랑 계약을 하는 것이 그러한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다. 지금까지는 하청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치?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 자, 폭력적입니다, 문장. To minimize the financial risk associated with the capital cost of tooling and equipment for production of a large complex system. 자, 굉장히 긴데요. 여기까지가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위험을.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저 위험은 재정적 위험이었던 겁니다. 아니, 삼성물산이 작정하면 소화기 못 만들겠어, 설마? 만들 수 있지, 당연히. 이거 사람이 몇 명인데. 하다못해 그냥 소방회사 사버리면 되잖아. 삼성 돈 많으니까. 할 수 있다고. 근데 최소화시키고 싶다는 거죠. 요 위험을. 삼성이 자기가 알아서 소화기를 만드는 사업을 런칭했다가 망하면 어떡해요?
그럼 몇백억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야, 순식간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지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청 주라는 얘기입니다. 재정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인데 어떤 재정적 위험이냐? Associated with the capital cost. 재정적 비용과 관련이 있는 재정적 위험. 같은 말이에요. Of tooling and equipment. 도구와 장비입니다. 같은 말이죠. 도구랑 장비는 for production. 생산. 크고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아파트를 만들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간 이 모든 부품을 삼성물산이 지가 알아서 만들려고 한다면 할 수야 있겠지만 사업 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심지어 뭐도 만들어야 돼? 엘리베이터 공장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엘리베이터에 넣어가지고 확. 응? 어디까지 했지? 아, 그래.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이거 다 지가 알아서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소화기 정도에 만들 수 있겠지만 뭐 엘리베이터, 계단 이런 거 직접 만들어야 되면 쉽지 않겠죠. 그렇지? 그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a manufacturer, 제조사는 might subcontract, 하청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The production of the system's major components. 지금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린 지금 예시를 아파트로 들고 있으니까 아파트의 주요 구성 부품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엘리베이터 같은. 그렇지? 엘리베이터 자동문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 자, 이런 것의 생산을 하청 줄 수 있다고. 누구에게? 공급자들에게 familiar with those components. 그러한 자재들과 친숙한 현대 엘리베이터랑 하청 계약을 하란 얘기예요. 네가 직접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거 만들려 했다가 조지면 몇백억 그냥 날아가잖아. 요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너는 건물이나 잘 짓고 엘리베이터 만들고 유리문 만들고 현관문 만들고 도어락 만드는 거는 각각의 업체한테 하청을 줘라. 이거 이해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지?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자, this relieves the manufacturer of the financial risk. 요거 relieve A of B라는 말은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알아야만 해석할 수 있다. 이거 A로부터 B를 완화시키다라는 뜻입니다. A에게서 또는 A로부터 B를 완화시키다. 일반적으로 B에는 어떤 부담 이런 말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A로부터 B를 완화시킨다. 그럼 저기다 집어넣으면 A가 이거예요. 그 제조사, 즉 삼성물산으로부터 뭘 완화시키는 거야? 재정적 위험을 완화시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얘랑 같은 말이죠. Minimize the financial risk랑 얘는 지금 완전히 같은 말로 쓰인 겁니다. 재정적 위험을 완화시킨다. 자, 뭐랑 관련이 있는? Associated with. 관련이 있는 the tooling and equipment. 장비와 그 도구와 관련이 있는 뭘 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직접 만들려면 엘리베이터 공장 만들어야 되잖아, 삼성물산이. 삼성물산은 공장이 없단 말이야, 지금. 그렇지? 공장 지어야 된다고. 이것과 관련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하청을 주는 것. 그럼 여기까지는 여전히 하청이 좋다는 얘기죠. 하청 주는 것은 좋다라는 첫 번째 결론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아직. 자, 다음 장 보시면. 그러나,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청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transfer of one kind of risk often means inheriting another kind. 이게 문장이 좀 어려워요. 한 종류의 위험의 이전은 다른 종류의 위험을 이어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말이 어려우니까 쉬운 단어로 바꿔볼게요. 이 transfer 있지? 이게 elimination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가 쉽다는 게 아니고 해석이 쉽다 이렇게 하면 이거 제거잖아, 제거. 그렇지? 자, 한 종류의 위험을 제거하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위험? 재정적인 위험을 지금 제거했잖아, 삼성물산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inheriting, 이거 creating이라고 바꿔놓으세요. 만드는 거야. 다른 종류의 위험을 만드는 걸 의미한다. 뭘 따봉이야, 저걸. 한 종류의 위험을 제거한다는 것은 삼성물산 입장에서 이렇게 하청을 줘가지고 원래 이 모든 설비를 지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이 엄청난 재정적 위험을 제거했잖아. 이걸 제거하는 거는 동시에 다른 종류의 위험을 만드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른 종류의 위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하청업체에 대한 제대로 관리가 안 될 수도 있다. 이게 위험인 겁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할 겁니다. 근데 조그만 회사들은 4명짜리 회사, 인테리어 회사 이런 데 다 영세 업체잖아. 이런 데는 한 명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펑크 내면 바로 그냥 낫길 늦어지는 거 아니겠어? 예를 들어서 subcontracting work for the components. 요거 동명사 주어입니다. subcontracting. 하청 주는 것은 어떤 부품, 재료에 대해서 부품에 대한 하청을 주는 것은 put, 위치시킨다. 제조사 즉 삼성물산을 어디에 위치시켜? in the position of, 어떤 위치에 위치시킨다. relying on outsiders. 외부인에게 의존하는 위치에 둔다. 삼성물산이 아무리 아파트 잘 만들어놔도 그 현관문 만드는 업체의 납기가 늦으면 입주할 수 있어 없어? 못한단 말이야. 이거 알겠죠? 딱 하나의 회사만 납기를 못 맞춰도 바로 아파트 전체에 대한 입주일이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 삼성물산한테 책임을 묻잖아. 이게 원청 회사가 가지는 엄청난 부담인 겁니다. 이게 여기서 얘기한 새로 만들어지는 부담이야. 하청을 줌으로써 재정적인 부담 분명히 완화했지만 동시에 내 회사도 아닌 남의 회사의 어떤 사정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책임을 오로지 내가 뒤집어 써야 되는 이 원청 업체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which increases, 요거 relying on outsiders를 받아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which increases, 자, 이게 증가시킵니다. the risk, 위험을 associated with, 뭐와 관련 있는 quality control, 품질 관리. 아무래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품질 관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책임은 누가 져? 삼성이 진단 말이야. 그 다음에 scheduling, 납기일, 일정 관리. 아무래도 중소기업이 늦을 수밖에 없겠지. 대기업보다는. 책임이 누가 져? 삼성. 그 다음에 performance of the end item system. 자, 아무리 아파트를 잘 만들어놨어도 현관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아파트는 성공작이야, 실패작이야? 결론적으로 실패작이잖아, 그러면. 전체 시스템에 대한 이칠, 전체 시스템의 어떤 성능, 전체 시스템의 품질과 관련된 위험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these risks, 자, 이러한 위험들은 어떤 위험들이죠? 요거 3개. 품질 관리, 일정 관리, 전체 시스템의 성능과 관련된 위험들은 often can be reduced, 감소될 수 있다. 뭘 통해서? careful management of the suppliers. 공급업체를 갈굼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럼 아까 내가 뭐라고 써놨지 여기다가? 하청의 장점과 문제점이라고 했죠. 장점은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장점으로 끝났고 하청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필자는 해결책을 제시했어. 공급업체를 갈구면 돼. 내가 삼성물산이잖아? 저 모든 업체들 몇백 개 되잖아. 하나하나 전화해가지고 갈구는 거야. 이거 내일까지인데 지금 되고 있죠? 계속 갈구는 거야. 영업하는 분들이 이거 하는 거예요, 원래. 계속 갈군다고. 그러면 해준다. 그 문제가 사실 그렇게까지 문제는 아닐 수 있다.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해서 결론은 하청은 좋다라고 내렸습니다. 질문 있나 혹시?